여기 이발소야. 이게. 여기에요? 여기 여기? 옛날 이발소야. 이게 이발소고 그리고 저 건물도 저것도 옛날 집이잖아. 응? 저기 할아버지 댁이에요? 아니야, 이발소라고. 이게 없네요. 이게 시청. 면세지 없네요. 시초 없네. 오랜만에 마당에 고향 마을을 큰 찾은 도둑나무가 시인. 있었어. 근데 마음 여기가 한편에 며칠 고이 애들이 접어두었던 우리죠? 어릴 적 추억이 물결처럼 번져나갑니다. 이곳에서 시인은 누구와 어떤 여행을 했을까요? 이 학교에 딱 옛날 거 남은 게 있어. 저 나무 2개. 저 나무는 우리 어머니 다닐 때도 저 나무였고 내가 다닐 때도 저 나무였어요. 저게. 어머니 12회, 나는 33회. 그래서 나는 어머니 자식이에요. 의가의 자식이고. 그래서 내한테 제일 많은 게 시예요.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울렁거리고 뭐 답답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과업 해결 방법 그랬어요. 외할머니 품 안에서 자랐기에 시인에게 외갓집은 언제나 그리운 마음의 고향. 앞장선 시인이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이거 이렇게 해봐봐. 이거야. 와 이거 맞다.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이거 귀한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걸 내가 찾았어요. 이야, 새롭네. 고즈넉한 대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유년의 기억. 여기 있던 걸 그 저한테 길을 가져간 거야. 하루에도 12번씩 내달리던 어린 소녀는 그렇지. 이제 시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밖에 기억 안 나. 저기는 모르지 뭐.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나왔던 집 아니야? 맞아 맞아. 뱀 나왔던 집. 여기가 맞다고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기억 속에 서 있지만 시인은 외롭지 않습니다. 시인의 인생을 가장 가까이서 빛나게 해주었던 가족이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서운 나무예요. 할머니가 옛날에 저기서 뱀 나온다고. 이걸 몇 개씩 주워가지고 할머니가 인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로 알고 인생을 사람 없다. 사람들 인생이 고달프다, 지쳤다,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쯤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닐까? 오늘 시인의 첫 번째 여행지는 충남 청양. 한천만이시네.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아주 그냥. 근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아니 고생하셨네요. 한참 못 왔어. 그러니까 여기 오래간만에 오시는 시인이 아내와 함께 누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쓰는 거야.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온기어린 시인의 작품들. 그냥 여러 사람한테 1971년 등단 이후 지금까지 40권이 넘는 창작 시집을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불꽃 시인으로 불리며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 나태주는 누이에게도 특별한 자랑입니다. 내일 일은 너 성경 찬송가도 있지만은 신에게 맡겨라. 내일 신에게 뭐 무슨 누이와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길. 도구통도 특별한 도구통이야. 그냥 바위 덩어리에다 요만큼 구멍 뚫은 건데 거기다가 외할머니가 그 참깨 같은 거 이렇게 찧어가지고 그 망에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참깨탕 같은 걸 해주셨거든. 네, 맞아요. 그랬는데 누이와 함께 나선 고향 나들이에 근데 그 아내는 소나기 맞은 시인의 첫사랑 시를 조용히 꺼내봅니다. 어제는 보고 싶다 응? 편지 쓰고 아 그거는 어젯밤 꿈에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에 내 말에 최고 힘들었을 때거든요. 레스반에서 쓸 때가 산골에 71년도. 실비당한 길 다른 여자하고 다른 것이 이거야. 다른 여자들은 이런 걸 여행 같은 인생에서 만난 오랜 벗. 절대로 안 된다고 시인에게 아내는 가장 애틋한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살았을
내가 미안한데 내 인생에 이제 이 여자가 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외할머니, 하나는 김성예. 그래서 고향집에 닿기 전 우리 웃기지? 시인은 빈손이 아쉬워 수산물 시장에 들릅니다. 바다가 지척인 어촌 마을인 만큼 시장 안은 싱싱한 수산물이 한가득. 아내와 누이가 사이좋게 맛 좋은 우럭을 고르느라 분주합니다. 얘는 뭐야? 여기 이거 큰 방어 거. 아니에요? 방어? 요거. 방어? 안녕하세요. 이게 뭐래요? 이게 뭔가 저희들 시 좋아하시는데 네네네.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지난 50년 세상을 향해 쓴 연애편지 덕분일까요? 시인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버님 지금 조금만 있으면 들어가요. 색 이쁘게 나왔니? 예, 지금 다 거의 다 와가요. 고맙다, 미안해. 여기. 작은 어촌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시인의 본가. 이곳이 바로 시인 나태주의 인생 여행이 시작된 곳입니다. 예, 아버지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좋아 보이시네요. 응? 좋아 보이세요. 우럭을 한 마리 사왔어요. 우럭. 세 마리. 우럭? 우럭이요? 한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사왔어요. 그게 세 마리. 우럭 저녁에 찌개를 잡수요. 대부분의 부자가 그러하듯 시인과 아버지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혈압도 좋으시고 이제는 노년이 된 아들, 딸과 며느리가 모여 두런두런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 그때 70 사셨을 때 아우 70 많이 사셨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76이에요. 박목원 선생이 63세에 죽었거든요. 빨리 들어가요. 네, 6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가 볼 때 아주 노인네 그냥 아주 어른 노인네 그랬거든요. 아버지 저도 70이에요 올해. 죄송해요. 말 안 된다. 죄송해요 아버지. 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시인의 누이가 어린아이 다루듯 다정하고 따뜻하게 늙은 아비를 챙깁니다. 그 모습이 한없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194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시인. 그렇지. 고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때 내가 외할머니 어머니 모시는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어머니 사서 여기인데. 그 안에. 어머니 아시나를 모르지만 아주 바빠요. 내일 또 서울 가야 되고 사람들 사랑도 많이 받고 이게 저로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70대 중반에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는 사람이 됐는데 어머니 말씀의 본을 받아 어려서 어머니 곧잘 말씀하셨다. 얘야 작은 일이 큰 일이다. 작은 일을 잘하지 못하면 큰 일도 잘하지 못한단다. 작은 일을 잘하도록 하려무나. 어려서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다. 잘하면서도 끝내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얼른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하루 한 날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고 행복한 날이 없었다. 날마다가 다툼의 날이었고 날마다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다. 이제 겨우 나이 들어 알게 되었다. 어머니 말씀 속에 행복이 있고 더할 수 없이 고요한 평안이 있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알고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중학교를 사실은 이런 얘기는 처음 하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좀 많이 힘드셔서 제가 중학교를 못 들어갔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여름에 이제 저희 집에 양파를 키우는데 그 앞에 밭 보셨죠? 그래서 양파를 키우는데 막 그때는 저기 가뭄이 좀 심해서 양파 물을 주고 있는데 오빠가 그날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 오빠가 아버지를 오시라고 하더니 아버지가 뭐 얘기를 하시더니 쟤 어떻게 학교를 안 들여보내느냐. 중학교라도 나와야 되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오라고 하더니 너 공부를 해야지 집에서 이렇게 일만 하면 되냐. 막 그때는 막 물찌개 찌고 막 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언니랑 다들. 그래서 오빠가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오빠 덕분에 중학교도 나오고 그런 게 감사한 게 많아요. 아니야, 가져가. 가져가. 언니가 해놓은 거 가져가. 내가 다 해놔주는 거. 고향집 누이가 햇살과 바람을 양분 삼아 먹기 좋게 말려놓은 아귀를 오라버니와 동생 손에 들려보냅니다. 다시 각자의 보금자리로 떠나야 할 시간. 누이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시은의 또 다른 여행지는 서울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야, 아침 일찍 일어났어. 아유 고생하셨어. 근데 보니까 너 손이 이제 완전히 내 손하고 다 같다. 나 아버지 손하고 똑같아 생긴 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대영적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기념비. 아비의 품을 떠난 뮤슬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시인의 딸 남인혜 씨는 가족.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 서봐. 셀카를 좀 찍어보십시다 우리. 제가 쓰자고? 요즘 저기 셀카 응? 셀카를 좀 찍어보십시다. 자, 저 아, 웃으세요. 응? 어디가 있어? 여기 아버지. 있어? 있어? 응. 이제 여기 오면 아버지 생각이 날 거야. 아, 그래. 어린 시절 시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귀여운 딸아이는 그럼요. 어느새 어른이 돼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대학 교수인 딸과 함께하는 시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서운함보다는 이 순간의 행복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버지 안다고 유명하다고 하면 응? 뭔가 어색해. 그냥 우리 집에 가면 러닝바람에 이렇게 쓱 나왔다 쓱 들어가신 아버지인데 아, 그럼. 그러니까 고맙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도시의 활기찬 기운이 차분히 내려앉는 저녁 시간. 한 책방에서 시인의 새로운 시집 출간 기념회가 진행됐습니다. 책방을 찾은 팬들에게 시를 쓰듯 마음을 다해 사인을 해주는 시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 나태주는 시를 통해 세상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인간도 동물의 왕국이에요. 정글이에요. 그러나 좀 더 이제 좋아진 인간의 사회로 간다면 일단은 너를 살피고 너한테 내가 줌으로써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세계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 사회가 이제 좋아지는 건데 아무리 살기가 좋은 그런 세대 그런 세상이라도 경제적으로 약하고 혼란기가 오면은 그때는 이제 약육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우리 딸도 그런 얘기를 하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좋지요. 약육강식을 안 하는 게 좋아요. 43년간 교직 생활을 하던 중에도 수없이 시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는 과정을 묵묵히 이어온 시인. 시인의 맑고 투명한 유리알 같은 시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나체 선생님의 연령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용을 봤을 때는 20대 시인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글이 너무 소녀 같고 깨끗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한 글 솜씨,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뭔지. 나는 저 산꼭대기에서 저 어느 집안에 있는 바닥에 있는 채소관을 봐요. 보입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 말해요. 채소관 봤다고 거짓말 하지 말아요. 내려와. 대문 열고 들어가. 마당에 가.
그것도 안 돼요. 쭈그리고 앉아야 돼. 이렇게 봐야 돼. 그때 채소가 이파리가 5개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해마다 날씨 추워지고 겨울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 꼼빠니야, 꽃 이름 같지만 옷의 이름. 딸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었을 때 내가 사준 겨울 외투의 이름이다. 엷은색 밝은 브라운 톤의 여자 외투. 그 옷을 입고 대학 시험도 치르고 대학생 생활도 씩씩하게 해냈다. 10년도 더 오래 입다가 낡아진 옷,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버렸다 한다. 그래도 옛날 사진 뒤적여보면 어딘가 그 모습 남아있겠지? 그리워라 보고파라. 어려서 대학생일 때 딸아이 모습 꼼빠니야 꼼빠니야. 겨울옷도 입고 수줍은 듯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딸아이 모습. 꼼빠니야 꼼빠니야 꽃 같은 이름. 어리고도 사랑스러운 딸아이 같은 이름. 이러십니다. 시인에게 시는 세상에 보내는 연애 편지. 오랫동안 짝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세상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요즘 저희 딸이 이제 본가에서 따로 살고 있는,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조금 회사 일로 뭐 여러 가지 또 결혼 문제 이런 걸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기 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바쁘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약속 다 취소하고 여기로 오겠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네, 저도 뭐 아무 정보가 없었는데 엄마가 뜻밖의 초대를 해줘서 오게 됐는데, 나태주 시인은 원래 워낙 유명한 시인이고 해서 오기 전에 이제 오늘 출간 기념회를 하는 책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시가 되게 마음에 울림이 있고 또 좀 따뜻한 시라서 좀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어요. 나태주 시인의 작품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곳. 이곳은 공주 풀꽃문학관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문을 연 풀꽃문학관은 시인의 시집과 직접 만든 시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우연히 길을 가다가 호기심에 발을 들인 이들도 잠시 시 한 편 읽으며 여유를 부리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뭐랄까요, 이렇게 종교에서도 절에 가면 괜히 내가 불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런데요. 지금 올라오면서 시를 몇 가지 읽었어요. 되게 좋아요. 마음에 와닿고. 일상의 순간순간을 시로 기록하는 사람들. 풀꽃문학관은 지역 문인들이 소통 공간으로도 종종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경이 막 그려지게 글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여보세요. 황홀한 손짓 그만하세요. 그 눈빛 너무 깊어 하마터면 몸을 던질 뻔 했잖아요. 이거 작년에 여름에 네 달빛 밝은 날, 아주 진짜 밝은 날 쓴 거거든요. 오늘은 두 편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바람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 김근식. 이따금 울부짖다가 가끔은 속살거리다가 때로는 영혼의 숨결처럼 끝내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흔적을 묻어버린다. 살며시 왔다 간 소년. 이상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던 날
너와 나 사이 별과 별 떨어져 지지 않는 분홍빛 진달래 꽃물이었어. 이게 제가 이제 인터스텔라를 생각하면서 그 별과 별 사이가 엄청 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너와 나 시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시를 쓰고 시를 낭독하는 풀꽃 시문학회. 그들에게 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학창 시절에는 꿈이 있었지만 멀리 떠나서 생업에만 종사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기회가 찾아왔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주위에 글 쓰시는 분들이 같이 하자고도 권면도 하고 또 나 혼자 뵙고 그냥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자기 인생의 개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결정한 것 중에 굉장히 그 좀 50대 결정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를 꼽습니다. 시를 쓰기를 시작한 거.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나태주. 인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로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 없다. 어쩌면 인생은 무정의 용어 같은 것, 무작정 살아보아야 하는 것.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래 그래야 할 것. 사람들 인생이 고달프다, 지쳤다,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끔은 화가 나서 내다버리고 싶다고까지 불평을 한다. 그렇지만 말이다.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쯤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닐까.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란 말, 여행이란 말로 한번 바꾸어 보자.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거냐.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지구 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시를 쓰며 살아온 세월 50년.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게 시골길 정겨운 편에는 풀꽃들처럼 시인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정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 그 소중함을 잘 알기에 시인은 오늘도 따뜻한 마음 편지를 써내려갑니다.